안녕하세요. 자전거 회계학 1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생겨난 경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학교 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회계학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본 강의의 제목을 자전거 회계학이라고 지은 이유는 회계학 자체가 배우기가 좀 어렵고 괴로운 면이 있지만 자전거처럼 한번 배우면 평생 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전거 회계학은 총 3개 파트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중 1부는 재무제표 보는 법, 작성하는 법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원점과 보조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주고받을 금액을 조정하는 원리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금들의 계산 원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구분회계, 운전자금, EVA, 손익분기점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재무제표, 즉 Financial Statement는 밸런스 시트이라고 하는 대차대조표와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하는 손익계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라고도 하는데 둘은 동일한 개념이고 앞으로는 이를 줄여서 BS라고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PL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회사 이름이 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위는 매우 중요한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억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S와 PL에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차변은 데빗이고 대변은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줄여서 DR과 CR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과 차변은 오른쪽, 왼쪽과 같이 하나의 거리를 양분하여 균형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좌우가 흔들리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거래도 좌우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입력될 수 없습니다. BS의 경우에는 자산, 재고, 부채, 자본 항목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기준일이 있고 보통 이 기준일은 현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데 BS는 2022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도의 거래의 결과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L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비용과 수익을 기록합니다. 그 후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결과인 당기순이익이 BS상의 이익잉여금에 보태지게 됩니다. 수익 부분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사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가상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의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천이 있어야 하죠. 보통 이러한 미천은 주주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마련합니다. 그 후에는 은행 등에서 차입하여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를 부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대변에 있고 마련된 현금은 차변에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을 주고 판매할 상품 또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데 이때 차변에는 재고, 대변에는 현금이 있게 됩니다. 즉, 재고는 늘어나고 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200만 원의 재고를 400만 원에 판매했다면 재고는 200만 원 줄어들게 되고 매출 원가는 200만 원 발생합니다. 한편 판매대금 400만 원으로 인해 받을 돈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400만 원 발생합니다. 이대로 사업의 첫 해가 끝난다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이 발생할 것이고 회사의 자본, 즉 미천은 10억 원에서 10억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들이 연말결산 분기입니다. 우리 회사의 두 번째 사업연도입니다. 두 번째 사업연도 기초잔액을 1번 거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잔액이 9억 9,700만 원이 있고
받을 돈 외상매출금 400만 원, 재고가 100만 원이 있고 자본금은 10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번 돈 이익잉여금 200만 원이 추가되어 사업 미천은 10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100만 원의 재고를 200만 원에 판매하여 매출 원가는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매출은 200만 원 발생하여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2기 사업연도를 마치면서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BS상의 이익잉여금 100만 원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3기 사업연도입니다. 회사는 사서, 만들어서, 파는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사업연도에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10억 원에 이익잉여금 300만 원을 더해서 총 10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품 생산을 위해 200만 원의 원재료를 구매하였고 생산 현장 직원에게 급여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즉, 현금이 300만 원 줄어들게 되고 원재료 200만 원, 제조 경비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 3번은 원재료 200만 원이 생산에 투입되어 재료비가 발생하였고 생산이 완료되어 300만 원어치의 제품 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대변에 원재료가 줄어들게 되면서 차변에 재료비가 생겨나고 제품이 완성되면서 차변에 제품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PL상의 재료비와 제조 경비는 지워지게 됩니다. 이 중 제품 200만 원어치를 500만 원에 판매하여 제품이 200만 원어치 줄어들게 되고 매출 원가가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500만 원만큼의 받을 돈 외상매출금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3기 사업연도에도 당기순이익 300만 원이 발생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10억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기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든 부채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은 BS상의 자산으로 표현됩니다. 자산은 순차적으로 비용화되어 수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고정자산이라는 자산이 비용화되어 수익에 기여하는 경우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정자산이란 사업연도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화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의 범위는 세법 또는 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매장을 1억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자산은 비용화하여 수익에 기여하는데 매장의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해법에 감가상각을 한다면 올해에는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즉,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충당금의 합계가 고정자산의 잔존 가액이 됩니다. 이때 100만 원의 제품을 3천만 원에 판매하여 매출 원가가 100만 원 발생하였고 받을 돈인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시계의 역방향 사이클에서 PL의 매출 부분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고객에게 매출하여 회사 외부로부터 현금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연도에도 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사업연도에 따른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한 대로 원점과 보조부의 의미와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발행된 받을 돈이나 줄 돈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